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2월 23일에 완결편이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일본 예능 시리즈 불량 연애입니다. 총 10부작 시리즈이고 12월 9일부터 3주 동안 에피소드 4개, 3개, 3개 이렇게 공개되었습니다. 처음 에피소드 4개 나왔을 때 찍먹 리뷰를 했었는데요. 일본 예능 시리즈인데도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높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일단 결과가 궁금해서 다 챙겨본 것도 있고 본 거는 리뷰하자, 그래서 이렇게 완결 리뷰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연자가 총 11명인데요. 남자 출연자 중에 얀보가 초반에 규정 위반 사항이 있어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촬영 며칠 전에 불법 약물을 한 적이 있다고 입을 터는 바람에 그게 그냥 허세 부리려고 한 말이고 실제로는 안 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퇴학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학교 건물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프로그램 하차를 퇴학이라는 표현을 썼고, 마지막은 졸업식처럼 연출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프로그램의 전체 진행 상황을 보면 초반에 얀보가 퇴학당한 게 되게 큰 영향이 있더라고요. 뭔가 밸런스가 무너진 느낌이랄까? 출연자 중에서 이레즈미 문신을 한 출연자가 3명인데 남자 중에서 츠짱과 얀보, 여자 중에서는 오토상, 당연히 이 3명이 일단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3명이었던 게 2명으로 줄어버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이레즈미 문신이 더 튀어 보이고, 남자인 츠짱은 크게 관계없지만 오토상이 이 참가자들 중에서 이질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얀보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녹아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심지어 얀보는 야쿠자 출신이니까 불량 연애라는 이 프로그램의 컨셉에 맞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얀보가 나가면서 그래도 가까스로 불량 쪽에 걸쳐있긴 하지만 그냥 평범한 연프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고, 그 속에서 오토상만 붕 떠있는 기분이 드는 거죠. 심지어 다른 출연자들이 겉모습도 그렇지만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욕먹는 행동은 하지 말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잖아요. 다들 컨셉에 안 맞게 너무 얌전하고 바른 행동들만 하는 거야. 뭐 베이비가 아무한테 물잔을 끼얹는 그런 장면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여자 출연자들은 되게 눈치를 보는 행동을 계속했고, 그런데 오토상만 상대적으로 눈치를 덜 보는,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거침없이 행동하는 캐릭터로 나왔어요. 이런 모습이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지만, 만약 얀보가 계속 있어서 전체적으로 불량스러운 농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되었다면 오토상의 이런 모습도 괜찮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얀보가 나가고 불량 농도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토상은 정말 이질적인 존재, 뭔가 구경거리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좀 다른 출연자들이 프로그램의 컨셉에 맞는 캐릭터를 보여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다들 욕먹기 싫어서 얌전하게 행동한 그 점이 가장 아쉬웠고요. 오토상의 얀보가 나감으로써 가장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명의 이레즈미 문신 츠짱은 반대로 가장 큰 이득을 봤죠. 모든 출연자 중에 츠짱이 가장 나이가 많고 얀보가 그 다음이거든요. 둘이 한 살 차이인데 얀보가 나감으로써 사실상 츠짱이 다 휘어잡아 버린 것 같아요. 물론 나서서 나대는 건 밀크와 미세였지만 그냥 츠짱이 뒤에서 흑막처럼 모든 상황을 휘어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츠짱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잖아요. 가장 미녀인 참가자를 얻었으니까. 최종 결과는 츠짱과 베이비가 맺어지고 니세이와 아모가 맺어져서 두 커플이 탄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컷이라면 바로 이겁니다. 패배자의 모습. 물론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을 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고백을 못 받은 여자들이 가장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 그림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상황을 5글자로 요약하면 결국은 완얼. 뭐 외모라는 건 각자의 기준이 다를 테지만 그래도 평범하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남자 참가자들 중에서 외모가 하위권이었던 2명이 이런 패배자의 모습으로 잡히는 게 뭔가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텐텐도 키짱한테 고백했다가 까였지만 그래도 테카린이 마지막에 텐텐한테 따로 고백 비슷하게 하기도 했고, 애초에 텐텐은 직업이 호스트잖아. 생긴 것도 잘생겼고, 이런 프로그램에서 여자한테 까였다고 전혀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 둘만 불쌍한데 그래도 밀크는 괜찮았어.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참가자가 여자는 베이비, 남자는 니세이. 그 중에서 특히 베이비가 마지막에 밀크와 츠짱 중 누구를 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얼굴도 츠짱이 이케맨은 아니기 때문에 밀크가 크게 밀리는 느낌도 아니고, 저는 밀크와 베이비가 가장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봤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그림이 괜찮았어. 그런데 베이비의 최종 선택은 츠짱이었고, 이거는 츠짱이 잘한 것도 있지만 나이에 걸맞은 노련미, 그런데 그만큼 남자 참가자 중 가장 어린 밀크의 미숙함 때문이기도 하죠. 베이비가 밀크보다 3살 연상인데 베이비가 기댈 수 있는 사람, 응석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밀크가 막혀버린 거야. 이거는 얘가 미숙한 거지. 지가 나이가 어리다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 게 아닌데 직업도 못 쓰고 얼마나 남자다워요. 일본은 한국과 달리 가족관계
관계가 아니면 오빠, 누나 이런 표현도 안 쓰잖아요. 누나 내 여자니까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남자답게 휘어잡으면 되는데 내가 나이가 어려서 오히려 내가 응석 부려야 하는데 이런 식이니까 뭐가 되겠냐고. 마지막에 베이비의 선택도 측장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밀크가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반응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밀크를 계속 응원했는데 이 결과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뭐 본인이 미숙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변명도 할 수 없죠. 그리고 남자 출연자 중에서는 니세이가 가장 비중이 컸는데 제가 지난번 리뷰에서는 니세이가 이케맨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관심을 크게는 못 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측장과 마찬가지로 얌보가 나가면서 니세이가 힘을 발휘하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얌보가 야쿠자 출신이지만 지금 직업이 래퍼이고 거의 연예인이니까 초반에 여자들한테 관심을 좀 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얌보가 나간 이후 유일한 이케맨인 니세이가 여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호스트인 텐텐이 와서 이케맨이 2명이 되었지만 텐텐은 그냥 호스트 즐겜 모드, 모든 여자들한테 친절하게 굴고 다 찔러보면서 그냥 호스트 영업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측장이 뒤에서 움직이는 흑막처럼 보였지만 니세이가 그냥 대놓고 남자 출연자 중에서 알파였죠. 이케맨인데다 복싱 선수였다는 걸 계속 어필하면서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싸움 실력은 내가 최강이다 라고 호언했거든요. 만약에 니세이가 베이비 쪽으로 움직였다면 상당히 진흙탕이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초반에 니세이가 베이비를 데이트 상대로 선택하면서 밀크하고 싸울 뻔했죠. 이때 밀크 되게 불쌍했음. 밀크는 그냥 가볍게 시비 건 거였는데 니세이가 엄청 강경하게 반응하면서 서로 막 밀고 하다가 니세이가 너 별로 세지도 않네 라고 하거든요. 확실히 니세이가 얼굴뿐 아니라 싸움도 가장 강한 것처럼 보였고 나이도 측장 다음이고 그냥 압도적인 알파였어요. 그런데 베이비가 아닌 아모를 선택해가지고 측장과 밀크가 베이비를 공략하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니세이는 그냥 알파답게 선택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기에 마지막에 아모와 간단하게 맺어졌죠. 이미 그 전에 둘이 키스까지 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유일하게 나온 키스씬입니다. 그런데 여자 출연자 중에서 오토상이 니세이한테 엄청나게 대시를 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오토상이 얌보가 나감으로써 출연자들 중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가 되었는데요. 하는 행동도 전혀 시청자들 눈치를 보지 않는, 그리고 오토상이 보기보다 굉장히 어려요. 22살. 여자 출연자 중에서 테카린 다음으로 어립니다. 그리고 과거 사연이 가장 충격적이라고 해야 하나? 원래는 학생회장까지 할 정도로 모범생이었는데 강간을 당했고 그 후 엇나가게 된 거예요. 그 외에도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진 게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어린 나이인데도 많은 일을 겪었고 뭔가 볼수록 안타까운 기분이 드는 참가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뭐랄까 남자들이 가장 겁먹는 타입의 여자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다짜고짜 결혼, 아기 이런 이야기 하면서 들이대고 있고 뭔가 집착도 강할 것 같은, 그리고 다른 남자는 전혀 관심 없고 완전 니세이 올인인데 니세이를 좋아하는 이유 첫 번째가 얼굴이고 두 번째가 머리 스타일, 그러니까 겉모습이 좋은 거잖아. 그런 기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놓고 얘기를 한다는 게 이건 좀 아니다. 여우 같은 영리함을 발휘할 줄 모르는 여자라서 전혀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니세이가 오토상을 거절하는 방식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확실히 거절했는데도 오토상은 포기 안 해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니세이가 매몰차게 굴지 않고 자기한테 들이대는 걸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도 계속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그 모습이 뭐랄까 역시 알파 이케맨,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본 남자의 대응이었다. 아무튼 결국 오토상과 테카린이 여자 출연자 중에서 누구의 고백도 받지 못했습니다. 테카린은 본인이 스스로 내가 여자 참가자 중에서 외모가 가장 떨어진다 라고 말을 했어요. 본인도 큰 기대를 안 하는 모습으로 뭔가 참가자 중에서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결국 고백을 받지는 못했지만 뭔가 순정 만화에 나오는 여주인공 친구 같은 느낌으로 은근히 분량을 챙기면서 매력적인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테카린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안습인 참가자는 남자 패배자 그룹의 태클이다. 그래도 밀크는 이 프로그램의 사실상 주인공이었던 베이비하고 거의 될 뻔했으니까 상황이 괜찮지만 태클은 정말 안습이에요. 여자 참가자 중에서 베이비, 킥장, 아모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미녀라고 볼 수 있는 참가자인데 결국 베이비와 아모는 커플이 되어서 나갔지만 킥장은 이 참가자는 그냥 링 밖의 선수야. 애초에 연애하러 나온 참가자가 아님, 공략 불가해. 측장이 대놓고 나는 여자 얼굴만 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측장이 제일 먼저 킥장한테 대시를 했는데 역시 30살의 노련함, 바로 눈치를 깐 거죠. 킥장은 링 밖의 선수라는 걸. 그래서 베이비로 갈아탔고, 그리고 니세이 또한 킥장한테 관심이 없었죠. 되는 애들은 다 눈치를 깐다고. 하지만 태클 같은 애들은 그걸 모른다. 아니면 알고서도 테카린처럼 프로그램의 들러리 역할하는 기분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킥장한테 대시하는 그림만 만들어준 걸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킥장
키짱한테 태클과 텐텐 두 명이 고백했는데, 텐텐은 말했듯이 호스트 보드, 전체적으로 이 세 명은 프로그램에 분량이 필요하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준 그림이었습니다. 키짱은 그냥 링 밖의 선수, 연예인 아니면 최소한 유명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으로 오토상과는 다른 의미로 붕 떠있는 캐릭터였고, 뭐 직업이 메이크업 강사이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해져서 인플루언서나 연예계 활동 이런 식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본인 홍보하러 나온 거였다. 뭐 다른 참가자들도 다 어느 정도는 그런 목적이 있긴 할 테지만, 제가 연프를 잘 보지 않아서 아 이런 게 연프의 재미구나 하면서 꽤 재미있게 봤습니다. 다만 얌보가 나간 후로 참가자들의 전체적인 분량 농도가 떨어져서 분량 연애라는 컨셉에 충분히 부합하는 장면이나 캐릭터가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오토상이 혼자 수영복이나 의상들 과감하게 입고 그나마 컨셉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고군분투했는데, 다른 여자 참가자들이 너무 얌전한 게 아쉬웠어요. 이게 뭐 불량한 참가자들 모아서 한다고 해도 애초에 일본의 방송이나 엔터 업계는 소재 자체는 한국보다 과감하고 수위 높은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뭔가 그쪽 업계 높으신 분들의 경직성이나 보수성이 한국보다 강하다고 해요. 연예인들이 한국보다 돈도 잘 못 벌고 전반적으로 그런 경직된 문화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도 불량 연애라고 해놓고는 어린이 카페 이런 거 운영하는 이벤트가 메인으로 나오거나 일본 콘텐츠 특유의 교훈적인 내용들, 과거에 불량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로 이 출연자들이 활용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기만적인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극적이고 센 내용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점은 확실히 실망스러웠네요. 그래도 참가자들 다 매력 있었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뭐 수위 세거나 그런 장면도 거의 없으니까 힐링타임으로 가볍게 즐기는 목적으로는 추천할 만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넷플릭스 일본 예능 불량연애 완결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